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바로 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빈칸 뚫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빨리 밑에 선택지를 보는 거야. 근데 우리 맨날 하프 모의고사 풀 때도 실전 능력 문제 풀 때도 맨날 우리 선택지 먼저 간 봤었죠? 지금 간을 보니까 괜찮지? 이거 보고서 확 쫄면은 진짜 혼나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슈라는 부분은 일단 문제라고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빈 병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대절이다. 이 빈 병들이 이렇지 않다는 게 문제래. 뒤를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빈병 안에 있는 네 물도 역시 데워질 거래. 그러면 결국엔 절연하거나 혹은 단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낫이 있으니까 우리는 insulated를 넣어야겠죠. 뜻 한번 예의상 봅시다. 다 알지만 다 알지? 일단 1번에 sanitary 위생적인, 2번에 절연 단열 처리된 이라는 의미로 2번이 정답이고 3번 모르면 안 되지. 이거 모르면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서 보면 있어. 4번에 waterproof 방수되는 지나갑시다. 자, 2번 가시죠. 우리 touch off란 표현이 있어요. touch off란 표현은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이 뜻을 모르셨을 수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전체를 다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만만치가 않았지. 한번 볼까? 자, 제가 대니아를 한번 묶어볼게요. 우리 이런 otherwise가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했더라 라는 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사실 otherwise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잔인한 광경들은 대디한 생각을 촉발시켰대.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아주 끔찍하고 생각하기 싫은 생각들을 촉발시켰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의 부사로 우리 otherwise 해석 어떻게 하는지 꼭 주의하세요 했었죠. 그래서 우리 otherwise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그 잔인한 아주 끔찍한 광경들은 대디한 생각을 촉발시켰어. 그렇지 않으면 그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생각들을 광경 때문에 생각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touch off에 해당하는 뜻은 생각하게 이 촉발시키다는 뜻이니까 생기게 하다는 뜻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give rise to. 자, 우리 look after. 너무 평이했어. look after. 누구를 돌보다. give rise to. 생기게 하다. 세 번째 make up for. 보상하다. 우리 keep in contact with 누구랑 계속 연락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3번을 가시죠. 여러분 3번 틀리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는 게 아니고 발을 얹어야 돼. 손에 이 발을 얹어야 돼. 왠 줄 알아? 손을 올리는 건 너무 쉽잖아. 우리 양심 선언할 때, 국기에 이제 선언할 때 우리 이렇게 하지. elevate 모르면 발을 얹어야 돼. 더 힘들게. 우리 elevate란 표현은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우리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봤죠? 오케이. 자, 일단 뭐 뜻? 그냥 바로 가. compliment. 우리 compliment란 표현을 여러분, 쟤를 우리가 명사로 쓰면은 보호란 뜻이잖아.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쵸? C. accelerate, 가속화시키다. 3번, calculate, 계산하다. 했지? 4번,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5번, 4번 갑시다. 자, 우리 여러분 요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하지? 송이쌤하고 명사절 지도 그리고 종속절 지도 그리면서 많이 봤었죠? 우리 왈라이크는 무엇은 어때? 상대방한테 안부라든지 상대방의 상태나 혹은 조금 더 넓게 성격까지 물어볼 때 쓸 수 있었던 의문사 덩어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학교 왕따가 학교 따돌림, 그러니까 학교에서 누구를 따돌리는 걸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 학교에서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것은 그 따돌린다는 행위가 어땠을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거야. 따돌림을 한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반에서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shunned, BPP. shun이란 표현은 피하다는 뜻이니까 피해진다란 표현은 결국엔 상대방한테 외면당한다, 멀어진다, 피해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하시면 정답. 사실 2번, 3번, 4번 틀리면 떼찌. 5번 갑시다. 자, 옳은 거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문법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맨 1번부터 쫄면 안 돼. 일단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알기로 이건 전명구야. 뭐 해석 정확히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전명구. 컴마 찍혔으니까 얘는 그냥 어차피 부사. 진짜 절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우리 한글 배운 거 있네.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동사의 개수로 둘을 구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시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be able to 동사 원형 동사는 하나야. 그렇다면 직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직접 의문문은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의문사. 그냥 물어보고 빠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동사가 아야. 잘 보시면 be able to 동사 원형이 하나의 동사 덩어리고 hatch에 해당하는 목적어 life가 있죠. 그럼 여기 봐. 은하계에 있는 수십억 개에 해당하는 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결국 생명체가 되어 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hatch라는 표현은 부화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부화하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 안에서 별이 진짜 완전한 별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건 몇 개나 있을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 stars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지고 주어 만들어 줘야 되고 동사까지 복수니까 어떻게 바꿀래? How many stars?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생명체를 잉태하고 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생명체는 결국엔 별이야, 별. 이해가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두 번째 갑시다. 여러분 나 2번 잠깐만 요거 좀 볼래요, 여러분? 지금 2번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주어고 얘가 뭐예요? and가 왔고 뒤에 또 다른 절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있잖아. 감정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분사를 만들 때 감정을 유발시키면 ing, 감정 느끼면 pp. 크리스마스 파티가 감정 느껴줘. 주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여러분 여기 봐. 선생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처음 보는데요 할까봐 내가 증거 자료를 댔어. 빼박이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국가직 대비 실전 동형 강의 중에 우리 칼날 기변을 제가 항상 보여드려요.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안 봐도 괜찮아.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실증 자료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여? 5번하고 7번에서 다 감정동사 출신을 가지고 해석을 통해 감정을 유발시켰는지 느꼈는지에 따라서 분사 선택해라 배웠지? 배웠잖아. 맞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익사이팅으로 바꾸셔야 돼. 3번 가보실까? 나 지금 바로 떠나야 돼. 왜냐면 나 오늘은 일해야 되거든. 나 일하는 거 시작해야 된대. 우리 여기서는 work라는 건 일이란 뜻의 불가산 명사고요. 우리 하나 또 배운 거 있어.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건 분명히 진행시제죠. 근데 이 진행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설명할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시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국어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왜냐면 나 오늘 정오에는 일 시작해야 되거든. 일 시작할 예정이거든. 잘 썼잖아. 4번도 볼까요? 여러분 우리 used to 이거 뭐야? 뭐 물어보는 거야? used to? used to 동사 원형 하셔야지만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start라는 단어는 당연히 동작이기 때문에 진행시가 되지만 love라는 단어 일단 진행도 안 돼. 진행으로 쓰지도 않았지만 일단 ing 형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used to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야지만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들은 책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곤 했었대요. 뭐 했을 때? 그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러분이 형태를 원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틀렸어. 정답 3번. 6번 갑시다.
우리 여러분 make a case for. 무엇을 위해서 내가 증거 자료를 만들 만큼이나 어떤 의견을 옹호하고 지지할 때 써. make a case for. 무엇에 대해 옹호, 지지하는 의견을 내다. (4번) 우리 object to는 우리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때부터 많이 봤었던 단어죠? 무엇에 반대하다, 무엇에 대해서 꿈꾸다, 완전히 배제되다, 강하게 제안 추천하다. 7번. 자, 우리 이제 또 문법 문제예요. 잘못 옮긴 것은, 자 볼까요? 우리 여러분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일단 since가 영어 문장에 보였을 때는 뭐뭐 이래로 아니면 뭐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뭐뭐 이래로라고 이제 해석이 될 때는 보통 주절에는 have pp가 들어가고 since가 들어가 있는 종속절은 과거가 보여야 한다. 근데 그 어느 곳에도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since는 때문에라고 해석한다. 보증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repairs, 수리라는 것이 주어로 복수로 표현됐으니까 동사도 복수 표현되면 된 거예요. was not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가 무료의. 잘 썼죠? 2번 갈까요, 여러분? 어머, 2번 보고선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반가웠었으면 좋은데 좌절 말고 제발 반가웠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봐요. 일단 gift card, 우리가 4형식 동사를 갖고 수동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주어로 갔을 때는 BPPD에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웠었죠? be given 끝나고 전치사 to가 왔어요.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 구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명사절이 왔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라고 했다고. 누구든지 이 설문지만 완성을 하면 그 사람에게 기프트 카드가 주어질 거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거 배운 거 있잖아요. whomever 누구든지 이 퀘스천을 완성시키면 그 사람에게 요걸 줄 수 있다. 우리 동사 보이시죠? 동사 앞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여러분? 주어 자리죠. 근데 주어 자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격의 자리에 목적격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구에게나, 즉 누구나 이 퀘스천을 완성시키면 그 사람에게 기프트 카드를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사 앞에 목적격의 형태는 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 이렇게 공부한 적 있어요. 송이쌤이 또 증거자를 갖고 왔어. 우리 지방직 할 때, 지방직 실전동에 할 때 사실 우리가 8번에 어머 이거 봐. 송이쌤이 딱 찍고 있지. 일단 우리 whoever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라고 해석해요. 사실 whomever도 누구든지라고 해석은 해요.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whoever는 주격의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whomever는 목적격의 형태로서 물론 whoever로 쓰던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처럼 주어의 자리를 채워야 될 때는 절대 목적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절대 2번에서 whomever를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잘 기억하셨다가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어 자리니까 목적격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되셨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3번 가보실까요? 3번 우리 전형적인 가정법 혼합이죠. 그래서 조금 보시면 지난달이래 여러분 이거 봐. 과거로 해석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의 찰떡이야. 지난달에 내가 휴가를 요청했었더라면 지금 now 시간 차이가 벌어졌죠. 지금 나는 하와이에 있을 텐데. 전형적인 혼합가정법. 밑에 갑시다.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and가 왔으니까 이제 뒤에는 또 다른 절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여기 컴마 보이시죠?
여러분이 물론 what이 보이니까 이거 명사절이니까 주요 성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컴마로 지금 주절 his mother became sick 앞에 됐단 말이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부사로서 우리가 what was 사실은 what is worse 하셔도 괜찮고 what was worse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써있는 문장 자체가 과거기 때문에 what was worse로 변형한 것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표현이 들어가 있고 결국 절 and를 기점으로 두 개가 잘 과거 시제로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좋습니다. 8번 보실까요?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밑줄만 그어져 있는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장 전체만 봐주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once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앞에 보니까 새로운 절이 확실하게 절이 시작이 됐고요. and 그리고 amas란 표현은 결국에 축적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and를 가지고 여러분 절 두 개를 잘 이어서 앞에 완벽한 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컴마를 붙였고 once는 그냥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때 여기서 원래 사실 이 once란 표현 뒤에 있는 예를 갖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결국 완성된 문장에서 벗어난 분사 구문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야. 분사 구문은 부사구죠? 우리 분사 구문 선택 공식 공부한 적 있죠? 분사 구문 선택 공식, 얘는 분사 선택 공식. 1, 2, 3 중에 골라야 되고 얘는 1, 2, 3, 4 중에 골라야 돼. 일단 저게 무슨 얘기야? 저한테 수업 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declare이라는 건 선언하다, 부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declare이란 단어가 무엇을 선언할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a girl 목적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declare하고 a girl 사이에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됐을 뿐이에요. 그럼 결국엔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declare의 목적어,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결국에? 타동사 출신의 단어가 목적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사구가 됐다는 얘기는 능동적 의미와 구조를 다 지켰다는 의미에서 1번 공식, 1번은 맞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았으니까 옳지 않은 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다. 2번 가십시다. 자, 보시면 주어, 동사 BPP, 문장 다 끝났네. 그리고 2번에 대시 붙어서 그럼 그 앞에 있는 auction, evening auction, 경매에서 뒤에 보니까 여러분 broad이란 동사로 시작해서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로 시작하는 걸 보니 앞에 있는 auction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맞죠? 그럼 앞에 있는 auction은 사물이니까 that해도 되고 which해도 되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통과. 3번 여러분 3번은 틀리면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3번은 여러분한테 뭐 물어봤지? 우리 하프랑 그 다음에 송이쌤 시크릿이랑 우리 실전동영이랑 주구장창 계속 독치했잖아. 도치. 여기 봐. 여러분이 또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또 발뺌할까봐 내가 증거자료 갖고 왔어. 우리 지방직 실전 동영 모의고사 우리 위크 6에서 도치 쫙 정리했다고. 10가지 패턴. 근데 그중에서 우리 장소, 방향, 위치, 부사고 어몽까지 똑같아. Among the news yesterday 장방위 도치가 왔을 때 우리 중요한 거 완성된 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와서 주어 동사만 뒤집어주면 되고 일형식 동사에 한해서 혹은 BPP에 한해서 만든다 했었지. 그거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그럼 봐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아이고 길기도 길어. During the evening sale 이건 그냥 또 다른 전면구가 또 안에 안긴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주어 동사 뒤집힌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타임피스는 시계란 뜻인데 앞에 이미 뭐가 붙었어? 어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주어가 단수니까 당연히 were가 아니고 뭐 하셔야 돼? was. 시점 자체는 여러분 일단 있었던 시점 자체가 다 과거기 때문에 was라는 시제 선택은 좋아요. 단수로 바꾸셔야 되잖아.
4번 봐봐 여러분. 4번은 여러분 일단 여기서 보시면 designed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절이 아니야. 진짜 절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사 구문이고 타동사 출신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2번 공식에 의해서 PP가 선택된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꼬리와 머리 이렇게 돼 있죠? cover 감추다, 덮다 타동사인데 명사 수식하니까 1, 2, 3, 4 공식 중에서 2번에 해당한다. 목적 없으니까 PP 하셔야겠죠? 잘 썼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돼요. (9번) 갑시다. 자, 우리 9번은 출제 유형이 뭐예요? 어머 연결어네? 근데 우리 연결어 빨리 선택지를 보니까 괜찮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러면 3번에 on one hand 한편으로 얘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원하고 디하더는 서로 부부죠? 그렇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근데 어차피 답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우리 A하고 B를 골라주셔야 되는 이런 연결어 유형은 어떻게 풀기로 제가 우리 약속했었죠? 첫 번째 문장 읽어주고 빈칸 앞뒤를 속된 말로 조진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먼저 해석해볼까? 우리 여러분 assertive란 표현은 되게 적극적인, 확신에 찬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은 뭘 포함하냐면 너의 권리를 위해서 stand up, 일어날 수도 있어야 돼. 당당하게. 그리고 너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대. 여기 볼까요?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가능하냐면 아주 편안함과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을 충돌을 잘 핸들할 수 있대. 적극적인 행동을 갖고 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잘 피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대. 빈칸 줬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단어가 바뀌었지. assertive라는 표현하고 aggressive는 너무 반대잖아. aggressive라는 표현은 공격적이라는 뜻이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공격적인 행동이라는 걸 뭘 포함하냐면 너의 생각이나 이런 느낌 같은 거를 표현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거야? 대디한 방식으로 너의 권리를 막 방어하려고 해. 근데 어떤 방식이야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좋게 자기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는 assertive한 사람하고 aggressive한 어떤 행동을 가진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사실 1번하고 3번으로 좁아진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B인데 여기 보실게요. 이렇게 폭력적인 말고 공격적인 합시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디하라고 믿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믿어? 야, 다른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나보다는 복종적이어야지. 너네 권리보단 내 권리가 더 중요하지. 꼰대. B 주고 나서 they have difficult time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relations.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꼰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렵겠죠? 그럼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므로 라고 풀어줘야지.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thus. 여러분 10번은 제가 간단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제로 제일 적절한 거였고 지금 보시면 우리 태블릿 PC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그 태블릿 PC에 이용 가능한 ebook applications, ebook이라는 어떤 어플이 있나 봐. 근데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터치 스크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대. employ는 동사로 사용하다, use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설명하기 시작한다. 몇몇 터치 스크린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패널, 즉 전기로 충전된 메탈릭 서페이스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끔 놓여진 이런 글라스 패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갖고 있는 터치 스크린도 있대요. 그래서 이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얘기해. 얘네가 서로 터치가 되면 메탈릭 서페이스가 서로 압력을 느끼게 돼서
접촉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적 신호를 컴퓨터에 주게 돼서 명령으로 바뀐다. 그럼 이거 지금 계속 쭉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마치 설명서처럼. 그렇죠? 근데 다른 또 태블릿 PC 컴퓨터에서는 또 single electrified metallic layer under the glass panel. 위에서는 여러분 lying face to face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어떤 glass panel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single electrified metallic layer를 갖고 있는 것도 있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주제를 고르시는 거니까 어떻게 터치 스크린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이북이라는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이북이라는 어플을 사용할 때 그 터치 스크린에 대한 설명을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11번. 안 해도 되지? 할까? 그냥 간단히만 할까요? 나 너무 스팸 메일 너무 많아. 하루에 10개도 넘게 온대. 나도 그래. 어디서 샀네만 하면서 엄청 많이 와. 내가 봤을 때 이거 도대체 오는 거 좀 멈추게 할 수 없을까 했더니 B가 대답해.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기로 야 그럼 차라리 세팅할 때 필터를 설치해. 그럼 완전히 완전히 얘네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필터 설정하면 조금 걸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야 그럼 완전히 그럼 아예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야 필터라는 대안책을 줬겠죠. 2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도 없이 너무 쉬웠잖아. 12번 보세요. 자연스러운 거 나머지 여러분 읽어봐. 읽어보셔. 2번 보세요. 야 너 어디 가냐? 우리 식료품점으로 are off.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떼고 이동하고 있어. 이 뜻이거든. 2번. 13번. 잘못 옮기고 고르래. 이것도 틀리면 가슴에 발을 얹어야 되지. 뭐뭐 한 것을 여러분 우리 후회한다는 거는 과거에 저질러버린 걸 후회하는 거야? 앞으로 뭐 하게 돼서 유감이라는 거야? 이미 저질러버렸잖아. 이미 저질러버린 과거적 의미를 표현할 때는 우리 regret이라는 단어 뒤에 동명사 쓰기로 약속했었죠? 맞지? 나는 너에게 또 텔은 또 여러분 여기 봐. 동명사지만 동명사는 동사 아니죠? 근데 동사 성질 남아있잖아. 텔, 간목, 직목 잘 썼네? 내가 네 키를 잃어버렸다고 너에게 말한 거를 후회한다 이거야. 그래서 잘못 옮긴 거는 1번 하셔야죠. 1번. 요거 아니고. 넘버링이 잘못됐네 여러분. 1번 하시면 돼요. 2번은 잘 썼어. 볼까요? 이거 비교급이잖아? 송이쌤이 항상 얘기할 때 then이라는 게 비교급이 있으면 then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then이 있으면 앞엔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앞에 보시면 여러분 비교 대상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만약에 her 쓰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요? 봐봐. 병원에서의 그의 경험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녀의 경험을 her experience 줄여서 hers 소유 대명사 잘 썼죠?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국가직 때 수거 쫙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기출 때 국가직이 아니고 기출 때 했었구나. 기출 때 수거 꼭 외우세요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 우리 심화반 애들하고 같이 했어. 심화반 기본반 애들하고 전치사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었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나만 반가웠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여튼 나에게 지난 24년의 기억을 상기시켜준다. 여기서 5번은 소속의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 4번 저 질문 있는데요. 아니 송이쌤 분명히 룩은 자동사라고 알려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look at me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문제를 푸시는 요령이 있어요. 지금처럼 확실히 틀린 놈을 딱 잡아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만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필요한데 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를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는 거야. 그럴 때 쓰는 표현은 look me in the eye. 내 눈을 쑥 들여다본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룩이 타동사처럼 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live라는 동사 알려드리면서 live라는 동사는 분명히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살다라는 일반적인 동작을 설명할 때는 자동사지만 어떤 특정한 삶을 살다. 송이쌤이 태어나서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의 삶을 살다. 특정한 삶을 살다라는 걸 표현할 땐 타동사로 쓰세요 했었죠. 지방직에서 기출도 됐었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표현처럼 쓰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루이 14세로 시작하고 있네요. 루이 14세가 욕 아니야?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여러분 그의 어떤 위대함이라는 가치를 뽐내기 위해서 왕궁이 하나 필요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베르사유라는 곳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여러분 그냥 작은 사냥용 숙소가 있었어. 우리가 헌팅 롯지라는 표현은 그냥 사냥할 때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냥 집을 하나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50 years of labor, 50년 정도의 노동의 기간이 지나서 결국엔 이 험벌했던 아주 작았던 이 사냥 숙소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 휴게소가 완전히 뭐로 바뀐 거야. 엄청난 enormous place, 엄청난 palace, 왕국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제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이 뒤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화려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이 캐치했다면 굳이 끝까지 읽으실 필요 없죠. 베르사유가 험블한 롯지에서 엄청난 위대한 장엄한 궁이 됐다 이거였죠. 자 15번. 여러분 이거 약간 요거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좀 웃음이 났는데 약간 페이크가 있었어. 일단 여러분이 분명히 3번 4번 엄청 헷갈렸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는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주제를 먼저 잡아놓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고르시는 거였어요. 맞고 틀린 걸 고르시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2번 앞에까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2, 3, 4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앞에 그 주제가 뭐냐 저랑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철학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be concerned니까 무엇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다, 관심을 느끼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nthropology라는 건 인류학이란 뜻이고요. 사실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왔어요. 왜냐하면 인류학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건들지 않는 거야. 관심도 없어. few라는 부정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런 철학자들은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은 무엇을 고려하다, 감안하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굉장히 영향력이 큰 동시대에 사는 현대에 살고 있는 이런 철학자들은 어떤 인류학적인 연구를 그들의 학문에다가 굳이 감안하고 고려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주제가 됐었고 이번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회과학이라는 이 철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 자료를 그냥 예시로 들고 분석하고 고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간 컨셉적인 어떤 포인트라든지 인식론적인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잠깐 사용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ethical implications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사실 그게 좀 뭐랄까요? 그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아마 이런 단어 때문에 갑자기 확 쫄았을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무시해.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나마 이런 인류학적 이런 연구자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 예시를 분석하거나 고려하는 정도.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어떤 개념적인 포인트라든지 인식론적인 어떤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쓴다는 거야. 근데 지금 3번 내용 보세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들은 예를 들면 이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 인류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른 분야에서 굉장한 영감을 이끌어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3번 혼자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3번이 확실히 틀려. 그리고 여러분 4번. 선생님, 아니 지금 말 그대로 인류학이라는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철학은 그냥 독자 분야다라는 얘기는 이해했대. 근데 4번에 철학과 학생들은 그래서 좀처럼 이런 심각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도 엉뚱한 얘기 아니냐. 여러분 뒤를 봐야지. 여기서 대인은 당연히 철학과 학생들이죠. 철학과 학생들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도 모른다. 결국엔 어떤 과학 분야에 있어서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을 배울지도 몰라. 하지만 역시 이런 인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 학습에서는 거의 배우는 게 없어. 결국에는 또 똑같이 별로 상관없는 서로의 분야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얘기만 보고서는 바로 여러분이 쏠리면 안 돼. 정답 3번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인정. 16번 갑시다. 자, 16번. 여러분 이 문제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빈칸에 들어가는 문제를 추론하실 때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소재, 중심 소재가 있을 거고 그 소재라는 거를 일단 빈칸까지 읽어보시고 거의 대부분은 빈칸 뒷부분에서 많은 단서가 나오죠. 볼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즉 모든 우리는 무언가를 물려받는데 inherit, 무엇을 물려받다, 삼형식 타동사. 그리고 일부 경우에 있어서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일부 가족과 관련된 heirloom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갑오야 갑오. 갑오.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의 웨딩드레스라든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어떤 도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물려받는다 이거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 굉장히 다 뭐야? 물건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또한 뭔가 다른 것도 받아. 물려받아. 근데 그게 뭔가 좀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게 도대체 뭐지? 뒤를 보니까 우리가 아마도 그거를 잘 모를 수도 있는 뭔가를 받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받고 있어. 그리고 데일리 태스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계속 maybe a way or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다 보시면 물건에서 추상적인 거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결국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물려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건 구체적이거나 유형을 가진 것이 훨씬 아닌 것을 가지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무형의 것, 생각이나 혹은 가치관에 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3번을 하셔야겠죠. 자, 17번. 아까 제가 민숙쌤이 전에 제 전 타임에 이제 해설 강의 하셨죠?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댓글 다는지 막 보고 있었어. 그때 어떤 분이 도대체 17번은 뭐라는 개소리죠? 막 이렇게 달았더라고. 다소 격앙됐어. 좀 어려웠어요, 17번? 그러셨구나. 그럼 일단 제가 자세하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런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시오 했어요. 우리 요지 문제 유형은 일단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정확하게 해설지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요지니까.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특정 정보 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이지만 요지나 주제의 목적 같은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가장 큰 범위의 내용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봐요. 이따 여러분이 이건 아는 단어잖아. evolutionary. 우리가 이제 진화적으로 요거 해석 좀 해봅시다. 우리는 진화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남기를 희망하는 어떤 종이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자원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럼 결국 그건 뭘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한다. 대절이 엄청 기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시험지에는 콜이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콜링으로 바꿀게요. 오타인 것 같아요. 콜링으로 바꾸셔서 콜온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뭔가를 요구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동명사 주어, 단수 동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 우리 병치 구조 할 때도 여러 개 배열할 때 마지막으로 열거할 대상 앞에다가만 and 써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컴마로 대체하시면 된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컴마로 쓰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and 붙여갖고 여러분은 어렵게 만들었어. 나쁜 문제야. 자, 그럼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goodies라는 건 뭐냐면 약간 맛있는 거. 자, 해석합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진화적으로 어떤 종이든 내가 살아남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갖고 있는 이 남은 자원을 잘 관리해야 돼. 결국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이라든지 혹은 다른 맛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게로 간다. 결국 이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직결되는 거냐면 양육자라든지 혹은 전사라든지 사냥꾼이라든지 아니면 농부라든지 건축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지. 맛있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뒤에 with가 나서 이 부분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with가 들어간 이거는 뭐뭐 한 채라는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랬죠. 우리 분사구문 때 배웠습니다. pp라는 left가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 채. 근데 지금 여기선 not이 들어갔다고. 결국에 이제 먹을 거, 좋은 거, 맛있는 건 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가. 근데 뭐 한 채? seniored, 즉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남겨지지 않은 채.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떤 사람인데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먹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노인들은 하는 것도 없이 먹기만 한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니어들에게는 거의 남는 게 없다 이거지.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후야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양의 이런 음식물이나 혹은 맛있는 것이 남겨지지 않은 채 결국 아이들이나 builder, planters, hunters, warriors, breeders한테 다 간다 이거야. 그러나 여기 볼까요? Even before modern medicine extended life expectancies, 미안해요 여러분. expectancies. 죄송해요. 자, 우리 근데 이전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의 이런 약물, 현대의 의학이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해주기 훨씬 전에조차도 일반적인 가족들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일단 있었어, 가족에. 왜 그러냐, 여기 잘 보셔야 돼. 그것이 바로 old fuck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얘기해요. 어르신들이 물질적으로 소비하는 것, 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사실 그들은 이 물질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행동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레벨링이라는 표현은 평준화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근간을 제공할 수 있게 행동적인 근간을 주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 해석을 좀 해볼게요. swirl이라는 건 여러분 그 주변을 맴돌다 소용돌이치다 뜻이에요. tumult란 표현은 소란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어르신 주변에 소란스럽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런 나쁜 소란이나 혹은 소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심점의 근거를 제시하며 근거를 대며 사실 어르신들은 그들이 먹는 것만 물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행동적으로 뭔가 증명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give back, 우리한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은 하는 것도 없이 괜히 먹기만 해, 물질만 소비시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항상 예전부터 우리 가족 안에 있었으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한 게 이거였던 거야. 어르신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기여를 해왔다. 이 부분의 추론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쉽진 않았어요. 인정. 틀려도 여러분이 막 나는 비읍시옷이야 막 이러지 마. 이런 문제 또 틀려야지만 여러분이 해석력을 연습하고 단어 많이 외우시면서 성장하실 수 있어요. 4번 보시면 come at a cost라는 표현은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건 외워줘야겠죠? come at a cost. 대가를 지불하다. 18번. 18번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보시면 순서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래요. 우리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 주어진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 안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땐 다행히 단서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이 텔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란 뜻도 있지만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구분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저 해석 좀 해볼게요. 자, 요즘에 시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배하고 있어서 대디하대.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시계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힘들대. 이거는 우리가 금세 해석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산업화라는 걸 겪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는 당연히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달이라든지 해를 보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다음에 왜 하고 많은 A, B, C 중에 B로 가야 되느냐? 제가 초록색으로 단서를 표시해놨죠. 기계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요즘에 보는 그런 기계적인 기능을 갖춘 기계가, 그 시계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시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것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시계를 좋아하고 그 시계는 인기를 얻었겠죠. fashionable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fashionabl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계라는 건 일단 시계를 갖고 있거나 와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fashionable한 거로 여겨졌대. 저 사람 되게 fashionable하다. 그래서 of a clock이라든지 a clock 이라는 이런 표현도 시계가 나오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B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계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시계가 생기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약간 시계가 생기면서 생기게 된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C로 갔어요. 왜? 이런 시계들, 앞에서 언급된 그 시계들, 메케닉한 시계들은 일단 굉장히 장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언제나 유용한 건 아니었대. 왜 그랬지? 지금 보니까 여러분 동네, 각각 동네나 지역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네조차도 시계가 조금씩 다른 거야. 옆집 가면은, 그러니까 옆집까지는 좀 아니지만 옆 동네 가면은 5시 2분인데 우리 집에서는 4시 48분인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시계를 계속 맞춰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심지어 미국에선 여러분 1860년대 때는 70개나 다른 타임 존스가 있었대. 말 그대로 시간이 다른 게 70개 있었다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에 대한 얘기를 C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엔 railroad, 철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철길이 놓여지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시간의 기준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재앙 같았다 이거지. disaster. 나는 5시에 도착하기로 생각하고서는 우리 이 전 역에서 4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6시인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쵸? 정말 disaster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결국 이런 많은 다 제각기 다른 시간을 가지고 역마다 몇 마일 간격으로 다 시간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역시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굉장한 혼란을 빚었다. 그래서 우리가 A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9번 가실게요. 19번도 여러분이 약간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돼요. 근데 자명한 거는 1번과 2번에는 들어갈 구석이 없다는 거지. 3, 4번 중에 아마 여러분이 고민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단서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초록색으로. 자, 보시면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문장 삽입 유형이고 문장 삽입 유형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사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보실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문장 삽입에서 이런 거 완전 중요하댔죠?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출제자인데 내가 어느 부분을 똑 띄어다가 이거를 어디다 넣을래? 라고 거꾸로 문제를 냈어. 그럼 어디에나 들어가도 답이 될 만한 걸 내면 그 문제 잘못 낸 거죠? 여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단서가 분명히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단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돼요. 저 해석할게요. 그러나 대니아한 명백한 clear evidence 하면 명백한 증거야. 뭐 얼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나 대니아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뭔데? 내용이 뭔데? millennials가 뭐냐? 198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좀 비슷하겠다. 그쵸? 이런 millennials, 이런 사람들을 이제 millennial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X세대보다 은퇴를 위해서, 은퇴 이후 시기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저금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대. 근데 그러나라는 저 연결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지만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봐요. 198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들이 사실은 X세대인 사람들보다 더 노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금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대. 볼까요? 일단 밀레니얼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설명해. 보통 밀레니얼들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지우게 된 세대라고 보통 labeled, 규정 지어진대. 그리고 보통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정말 최악의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미국에서는 이제껏 있지도 않았었던, 이제껏 있었던 중에 정말 가장 최악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뭐 하며? Staggering load of student debt to boot. 그들이 갚아야 되는 학자금이라는 걸 엄청나게 지은 채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놀랍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밀레니얼 세대의 이 친구들은 당연히 X세대가 같은 시기에 그랬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부를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그들은 더 적은 수로 집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는. 그러나 새로운 어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수식 좀 해봅시다. 요게 주어 그리고 요게 동사예요. 이게 좀 약간 여러분 복잡해 보이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여기까지 된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가 좀 멀어요. 중간에 형용사 구, 분사가 또 수식했어. 이런 거 해석하는 건 좀 어렵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다른 미국 안에서의 다른 세대들이 저금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시대를 거슬러 더 디테일한 어떤 사진을, 디테일한 어떤 그림을 제공하는 새롭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 미국인들이 다른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겠죠. 그 많은 세대들이 계속 저금해온 거를 쫙 데이터를 봤대. 그걸 새로운 데이터를 딱 봤더니 약간 복잡하게 만들더래. 무엇을? 그러한 측정치를, 그러한 평가를. 그럼 이게 뭔지 보니까 이 그러한 평가나 그러한 측정에 대한 결과는 앞문장에 있겠죠.
결국엔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보다 돈도 많이 못 모았고 굉장히 집 갖고 있는 애들도 거의 없어. 굉장히 적어라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있는 that assessment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래 맞아. Gen Xer. 여러분 이게 뭐냐면 Generation X 세대 ER 붙여서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 X세대. 그래. X세대들은 분명 65년에서 8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순수 자산은 더 많을 수 있어. 이건 맞아. 그런데 지금 4번 뒤를 봐요. 4번 뒤를 보니까 그것은 여기서 댐이 누굴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결국 앞에 있는 절의 내용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추측하는 것보다 더 나은 재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미 X세대는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는 돈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X세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대.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국 더 나은 재정적인 쉐입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한데 뭐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추측하는 것보다 라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20번 보실게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막 좀 어려운 단어도 보이고 해서 아마 좀 여러분이 위축됐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내용을 치니까 여러분 집중력 좀 많이 떨어지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5과목을 한번 모아서 같이 시간제고 풀어보는 연습을 주 1회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풀이도 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강제적이라도 좀 모여서 일단 5과목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시간 안에 풀어보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까지 매번 해보는 거예요. 국가직 전까지.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20번 봅시다. 일치하지 않는 거. 지금 제가 1번에 대한 단서 밑줄 그어놓고 3번 단서, 2번 단서, 요거는 답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는 정답은 4번이었죠. 제가 하나씩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 carbonate sands라는 건 여러분 몰라도 돼. 여러분이 샌드라는 건 알잖아. 모래라는 건 알잖아. 그럼 된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면 탄산염 모래인데 모르셔도 위치 이하가 설명해줘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모르겠으면 그냥 모래는 하면 돼. 카보네이트 모래는 하면 돼. 자, 1번 단서 나갑니다. carbonate sands, 탄산염 모래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왔어요. 뭐로부터 축적되어 왔냐면 산호라든지 다른 어떠한 해양 생명체들이 부서지고 죽은 것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축적된 모래가 바로 탄산염 모래래. 근데 이 모래가 여기 볼까요? 코랄리프, 이게 결국엔 산호초죠. 산호초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구조의 체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대. building material이 될 수 있대. 뭐라고 설명했지 1번에서? 산호초의 프레임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거로 만들어진다. 맞죠? 그냥 순서만 살짝 바꾼 거지 맞잖아. 이렇게 1번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탄산염 모래들은요 굉장히 민감하대요. 어디에 굉장히 잘 영향을 받고 민감하냐면 화학적인 구성. 무엇의 구성? 염. 이거는 이제 염수죠. 바닷물.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다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나 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성화된대. 물이. 그리고 일정 부분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 탄산염 모래는 아주 간순히 쉽게 용해되고 녹기 시작한대. 모래가 이제 말 그대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나서 나오죠? 이 세계의 많은 바다들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정도를 흡수해왔대.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바다가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3번 단서 볼까요? 인간에 의해서 방출된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성화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여해 왔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더 찾아내실 수 있다. 요거 뒤에 해석해 봅시다. 그럼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산성화되다, 산성화하면 돼. overlying이란 표현은 앞에 놓인, 그냥 있는 하면 돼. 있는 바닷물. 자,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탄산염 모래가 용해되는 속도가 무엇과 아주 강력하게 연관이 돼 있냐면 그 주변에 놓여진 바닷물의 산성화에 엄청 직결된대. 그리고 10배나 더 민감해진대. 더 잘 영향을 받아서 뭐보다 여기 있죠? 바다가 산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이 바다의 산성화가 되는 것에 있어서 산호초가 자라는 것보다 더 많은 10배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죠. 산호초가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는 것에 10배나 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혹시 앞문장에 대한 이해가 안 됐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볼까요? acidification이란 표현은 산성화. 바다가 산성화되는 거,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산성화된 거는 결국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이런 탄산염, 코랄 리프 샌드는 여러분 보세요. 코랄이나 다른 리프의 오르게니즘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탄산염 모래라고 했으니까 이게 탄산염 모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탄산염 모래에 있어서의 분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뭐보다? 산호의 성장보다 10배나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풀이해 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답의 단서가 되느냐. 여기 보세요. 바다가 산성화되는 것은 영향을 끼칠 거다. 임팩트 대신에 어펙트로 바꾼 것 뿐이야. 어디에? 이 탄산염 모래가 용해되고 녹는 것보다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설명해 버렸죠? 이렇게 해야지. 얘랑 바꿔야죠. 이해 가셨죠? 산호초의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이 탄산염 모래가 용해되는 것이 얘네가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10배나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결국 얘랑 자리만 바꾸면 맞는 건데 뒤집어 놨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맨 마지막은 adapt, 이건 적응하다라는 뜻이고요. 2번 볼까? 결국 이것은 어디에 reflect,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이 산호초가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자기를 적응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바다가 산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응하는 능력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대. 반면에 이런 탄산염 모래가 용해되는 것은 절대로 적응할 수가 없는, 이에 맞춰서 바뀔 수가 없는 지구화학적인 과정이다. 뭐 지구화학적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석만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결국 2번에 대한 단서 여기 확인하셔야죠. 결국 이 산호라는 것 자체는 바다가 산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애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너무 깨지면 안 돼요. 멘탈 깨지지 않게 잘 다잡아서 국가직 한 번 더 남은 시험, 아마 이번 지방직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학습 방향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